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어에 미쳐버렸다면? 그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케이팝 열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영국 아이들을 한국어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브램웰 고등학교에서 25년간 영어를 가르쳐온 엘리사 맥큐입니다. 평범한 오후 3시였습니다. 하루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생소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평소 아이들이 즐겨 듣는 팝송과는 달랐습니다. 리듬감이 강하면서도 멜로디가 아름다웠거든요. 호기심에 이끌려 3층 음악실로 향했어요. 문 틈새로 들여다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 부르는 가사가 영어가 아니었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이들의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7명의 젊은 남성들이 완벽한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 동작을 정확히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제임스였습니다. 평소 체육 시간에도 소극적이던 아이가 지금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서로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 어려워. 천천히 해봐. 할 수 있어. 영어가 아닌 그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자발적 열정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집에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몸짓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날 첫 교시에서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루카스가 책상 위에 프랑스어 교재 대신 완전히 다른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거든요. 루카스, 그게 뭐니? 아, 이거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루카스는 평소 언어에 별로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어요. 프랑스어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숙제도 자주 빼먹곤 했죠. 그런데 지금 그의 노트를 보니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문장까지 정성스럽게 써놓았더라고요.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니?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재밌어서 매일 해요. 어제도 3시간 동안 했거든요. 3시간이라니? 루카스가 프랑스어 숙제에 30분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던 아이인데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곳곳에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야,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완전 대박이었어. 에밀리가 말했어요. 대박이 뭔 뜻이야? 한국어로 정말 좋다는 뜻이야. 그리고 화이팅도 있어. 힘내라는 뜻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나도 배워보고 싶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복도에서는 더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이클이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안녕이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제시카가 달려와서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한국어 학습 앱이에요. 하루에 단어 20개씩 외우고 있거든요. 연속 20일 동안 빠짐없이 공부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니?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영어나 프랑스어랑 완전 달라서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기분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언어를 아는 것 같아서요. 학교 도서관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자막을 보면서도 배우들의 발음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뭐라고 하는 거야? 고마워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정말 예쁘다.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해보니 비슷한 현상이 여러 반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학교사인 존슨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화이팅이라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음악교사인 스미스 선생님도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자주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시험을 위한 의무적인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였습니다. 주말에 전국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도 한국어에 관심 보이는 학생들이 있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스코틀랜드까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맨체스터의 한 교사는 저희 학교 동아리실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자연 발생했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어요 라고 했어요. 버밍엄의 교사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김치를 사달라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라고 전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 데이비드 핸더슨에게 연락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엘리사, 지난 5년간 영국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320% 증가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유튜브, 모바일 앱을 통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있나요? 대부분이 K-팝 가사나 드라마 대사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체계적인 문법과 어휘로 확장하죠. 놀라운 건 학습 지속률이에요. 기존 외국어 학습에 비해 포기율이 현저히 낮아요.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더욱 생생한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톰의 어머니는 우리 톰이 한국 드라마만 봐요. 이제 자막 없이도 조금씩 알아들어요 라고 했어요. 사라의 아버지는 저희 딸이 최근에 김치볶음밥 얘기만 해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재료를 사왔는데 그 아이가 유튜브 보면서 직접 만들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는 제시카가 한국 펜팔 친구를 사귀어서 간단한 한국어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런 문장들을 써서 보내요 라고 했습니다. 루카스의 어머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루카스가 한국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서툴지만 매일 한 줄씩이라도 꼭 써요. 이런 꾸준함은 처음 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소통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학교에 정식 한국어 수업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윌슨 교장은 학생들의 노트와 자료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줄은. 하지만 교사는 어떻게 구할 건가요? 일단 제가 기초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름방학 동안 한국어 연수를 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교육청은 달랐습니다. 제임스 클라크 담당관은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어는 아직 제도권 교육 언어가 아니잖아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진과 학습 일기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담당관님,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자발적 학습 동기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단순한 수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 그들의 꿈과 호기심의 문제입니다. 클라크 담당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진행해 보세요. 결과를 보고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침내 파일럿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어 파일럿 수업 모집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원 30명에 무려 127명이 신청했습니다. 전교생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추첨 당일 강당에는 신청한 학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당선된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떨어진 학생들은 아쉬워했어요.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 추첨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하며 교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이미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자 에밀리가 말했어요.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영어는 알파벳을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원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제시카는 한국어 문법은 퍼즐 같아요. 족각들이 맞춰질 때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라고 했어요.
토마스라는 학생은 평소 언어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어 수업에서만큼은 적극적이었어요. 선생님, 한국어로 고마워는 뭐라고 해요? 고마워요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토마스가 큰 소리로 따라했고 다른 학생들도 웃으며 함께 따라했어요. 수업 중간에 한국 전통 음악을 들려주자 학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K-팝과 전통 음악의 차이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K-팝도 좋지만 이런 전통 음악도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아쉬워하며 즉석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교실은 다른 문화를 향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름방학이 되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더 생생한 수업을 해주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몸소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웠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서 더욱 감동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버스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기술과 배려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명동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아가는 길에도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있는 스크린도어,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식사는 한국식 정식이었습니다. 작은 반찬들이 가득 차려진 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니. 김치를 처음 맛본 순간 왜 학생들이 김치볶음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웠지만 먹을수록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식당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젓가락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둘째 날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학생들이 왜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는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창의적인 패션,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바리스타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라떼 아트로 예쁜 하트 모양을 그려주었거든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즉석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림 그려드릴까? 라고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제가 말하자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한국어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재밌어요. 학생들 때문에 배우게 됐거든요. 그 학생은 제 캐리커처에 한글로 화이팅이라고 써주었어요. 이런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가봤습니다.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며 친구들이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모습들이 평화로웠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분이시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한국어 공부하러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언어를 배우러 이렇게 멀리서.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방식, 이런 문화적 가치들에 끌린 거구나. 셋째 날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수업에 참여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영국에서 온 고등학교 교사예요. 제 학생들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와봤습니다. 다른 학습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영국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저도 처음엔 케이팝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문학을 읽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타케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수업을 참관하면서 한국어 교육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한글박물관에 갔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을 자세히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네요. 전시 해설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글 창제의 철학이 바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드신 거죠. 정말 민주적인 발상이네요. 맞아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의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박물관에서 만난 한국인 관람객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말하자 그분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외국분이 우리 문자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봐요. 저녁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궁궐 안을 걸으면서 한국의 전통 건축미에 빠져들었어요. 단청의 색감, 처마의 곡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배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경복궁에서 우연히 영국에서 유학 온 한국학 전공 학생 제임스를 만났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때문에 왔어요. 요즘 영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엔 케이팝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 언어 자체의 매력에 빠졌어요. 어떤 매력이요? 한국어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요. 존댓말, 반말, 높임법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문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계 인식을 담고 있거든요. 영어에는 없는 세밀함이에요. 제임스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한국어에 끌리는 이유가 단순히 문화 콘텐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넷째 날에는 인사동을 둘러봤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한국의 여유로운 문화를 체험했어요. 찻집 사장님이 직접 차를 우려주시면서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죠. 그 순간 왜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힘들 때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는 한지로 만든 노트를 샀습니다.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려고요. 가게 주인분이 한지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정성과 세심함에 감탄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까지 활기가 넘치는 시장,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달콤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천천히 드세요. 매우니까라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타워 주변에는 전 세계의 연인들이 걸어놓은 사랑의 자물쇠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어로 쓰인 것들도 많았어요. 한 커플이 자물쇠에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써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의 표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기를 썼어요. 이제야 이해했다. 아이들이 왜 이 언어를 선택했는지.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사유체계였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높임법,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그리고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어미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를 학생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여행담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한국 음식은 어땠어요? 제시카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는 정말 중독적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루카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 본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 그리고 경복궁에서 느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까지요. 한국어가 단순히 유행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몇 주 후 윌슨 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사,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정식 한국어 교사 채용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될 예정이에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드디어 한국어가 브램웰 고등학교의 정식 교육과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을 축제 때가 되자 학생들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에서 K-팝 댄스와 함께 한국 전통음악 공연도 선보였어요. 무대 위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학생들을 보며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한 학부모가 감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공연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국어 시 낭송도 있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루비라는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항상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K-팝 듣는 것도,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것도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꿈을 무시하지 않은 첫 번째 어른이에요. 덕분에 저는 제 관심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에 열광하는 영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호수 정희현이었습니다.